이번에는 정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시를 얘기할 때, 그죠? 물론 뭐 이렇게 정시가 움직이게 되는 어떤 배경에는, 그죠? 뭐 경제적 이슈도 있고, 정책 이슈도 있고, 그죠? 그래서 모든 정권들은 정권을 잡으면 사실 암암리의 그 정시를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정시가, 그죠? 상승하거나 뭐 지수 상태가 좋으면은 아무래도 정권의 인기가 좋죠. 떨어지면 당연히, 그죠? 지지도가 떨어지죠. 우리나라 정시에서요,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도 크지만요. 자, 정시를 움직이는 것은 이런 거죠.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정시는 오르게 돼 있고, 돈이 빠져나가면 내리죠. 그죠? 그래서 늘 뭐 외국인 자금 이탈하나, 뭐 외국인 매도세가 얼마냐, 뭐 관심 많죠. 그죠? 흔히 늘 주식 하시는 분들, 그죠? 일상적으로 뭐 전업 투자자라든가 증권사의 직원이나, 그죠? 뭐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외국인 매도액을 얼마 따지고 뭐 잘 유심히 보면서, 그죠? 이렇게 뭐 파생 거래도 하고 하지만은 일반인이 매일 거래하는 거 해서 수익 내기는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정시를 움직이는 데는 의외로 크게 보면요. 정치적인 이슈도 어떤 면에서 제일 크게 작용한다고 저는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알려드리죠. 2016년 12월 초에, 그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가 됐어요. 국회에서 탄핵을, 그죠?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 그죠? 가게 되는 그 결정이 났죠. 12월 3일인가 제 기억에. 그때까지 주식은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초유 노믹스를 써서 뭐 살리고 어쩌고 했지만 종합지수가요, 2000선 중심으로 그저 아래 위로 그저 둘치는 정도였습니다. 탄핵 발의가 되자마자 그 다음날 12월 6일인가, 그죠? 월요일부터 주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400까지 갔어요. 그때 우리나라 정시를 끌어올린 힘은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발의가 되고 저것이 잘하면 탄핵이 되면서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그 기대, 또 거기에 따라서, 그죠? 새로운 또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그 정책이 나오고 호재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것이 일종의, 그죠? 선침해가 되면서 2400까지 끌고 갔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정권 교체였어요. 뭐 탄핵 안 돼도 뭐, 그죠? 뭐 하여튼 이미 죽은 대통령이니까, 그죠? 2400대에서 이렇게 또 고공행진을 하다, 그죠? 이게 2400대에서 내려와서 지금 2000대도 깼었죠, 그죠? 2400에서 가서, 그죠? 이렇게 뭐 들추다가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게 언제였냐면요. 2400대를 이제 다시 못 가고 있죠, 그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 날짜를. 잠깐요. 죄송합니다. 2018년 9월 12일경입니다. 9월 초죠. 이때 뭐가 있었냐, 그러면, 2018년 9월 초에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고 비핵화 협상을 해서 뭐 정상회담을 마쳤을 때입니다. 그 회담 9월 12일인가요? 마치자마자 그때부터 사실은 정시가 내렸습니다. 쭉 내렸죠. 그게 그래서 2000대를 깨고 내리기도 하고, 그죠? 한때 뭐 1900대로 내려갔죠, 그죠? 이게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별게 없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기대를 했죠. 정말 비핵화가 되면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는 기대가, 그죠? 그것이 그냥 뭐 좋은 말만 오가고, 그죠? 서로 뭐 문구 몇 마디 애매한 말 쓰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정도로 끝났죠. 그죠? 그게 우리나라 정시가 2400대에서 물러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우리 이쪽으로, 그죠?
굉장히 만약에 비핵화되면 얼마나 또 새로운 그죠? 경제적인 이슈가 나오겠어요. 그죠? 호재가. 그게 실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정치권에서는 그죠? 뭐 첫술밥에 배부르겠냐 말겠냐 했지만 증시를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딱 보여준 게 바로 2018년 9월 달에 제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입니다. 그 이후로 그걸 회복 못하고 있죠. 즉 우리 증시가요. 2400도 다시 올라서고 가려면요. 비핵화 협상이 뭔가 알맹이 있는 게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지 않는 한 2400 갈 일은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려도 좋아요. 지금 그죠? 다시 내려와서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2000대를 중심으로 또 등락하고 있죠. 그죠? 지금 그 비핵화 협상이 최근에 난항을 맞고 있죠. 트럼프는 지금 탄핵되니 많이지, 그죠? 그 이슈에 정신이 없고, 또 비핵화 협상 실무 담당자들도 지금 다 자리를 바꾸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비핵화 협상이 사실 실패했다는 겁니다. 비건도 이제는 책임이 바뀌었어요. 실무 담당자들이 자리를 옮겨가는 건 뭐냐면요. 간단한 얘기죠. 여기에서 내가 얻을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자리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했다 하면서 보통 승진 이동을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협상 내용을 세부적으로 깨고 있던 사람들 자리 이동을 하는 건요. 더 이상 그것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북한도 최근에 그죠. 연평도 포격도 하지만은 지금 3차 정상회담 말이 나오곤 있지만은 저는 또 제가 보는 계산법에서 그죠. 거리도 썼습니다만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비핵화 협상의 마지막 고비인데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은 실패라고 저는 썼어요. 지금 11월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전 비핵화 협상이 안 된다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증시를 예측할 때 이것이 이제 아직은 그래도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비관파, 낙관파가 아직도 있죠. 그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뉴스에는 분명히 안 나와요. 현 정권은 분명히 비핵화 협상과 북한 관계를 갖다 중요한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실패했단 말은 그런 말은 절대 안 하죠. 그렇지만 그죠? 또 각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리 이렇게 말로는 그래도 진짜 아는 사람끼리는 서로 다 아는 시점이 와요. 그 시점이 저는 그죠? 언제냐 그러면 전 내년 3월이라 봅니다. 내년 3월이 되면 우리 증시는 지금 최근에 2100선 다시 반등하고 했지만 그죠?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 우리 증시에 코스피 증시에 그죠? 5년 이동 평균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136선인데요. 그걸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증시가 다시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사태가 온다 그러면 그건 내년 3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비핵화 협상이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그 실패했구나라고 알 사람은 다 아는 시점. 증시의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년 3월 정도 되면은 또 정치적인 흔히 말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그죠? 또 증시를 한 차례 움직일 확률이 큰데 그때는 아래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증시는 그죠? 좁은 구매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냐 마냐 이런 작은 브렉시트인 것도 물론 크지만 그죠? 우리나라 증시의 그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정치적인 문제.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주식이 올랐고 그죠? 제1차 정상 북미 회담이 사실상 형식 내용이 없이 깨진 게 아니라 그죠? 지나가면서 주식이 내렸고요. 지금 제3차 회담을 하니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만약 실패로 돌아가고 확인이 되는 시점. 지금 실무 담당자 빠져나가고 있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부정적인 게 큰데 그걸 확인한 시점은 내년 3월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증시를 볼 때 항상 정치적인 이슈를 더 먼저 보시면 큰 그림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이었습니다.